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이 장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출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오무의 저항 10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하고 이오무 저항을 병렬로 10개 연결했을 때 하고의 몇 배의 차이가 나느냐, 이런 문제네요. 이 문제를 풀게 되면 2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2번 문제는 0.15무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것을 다시 한 조로, 그래서 5조, 5조를 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값이 내부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저항을 연결했을 때 합성장이 가장 작은 것이 어느 것이냐를 찾아내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짧은 순간에 이걸 빨리 계산을 해서 어떤 게 제일 작은가를 알아내라는 말이 문제고요. 4번 문제는 키리오프 전류의 법칙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합은 나오는 전류합과 같다는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건 어떨까요? 좀 옅은색으로 해볼까요?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오무의 저항을 10개를 직렬로 연결하라. 그럼 25무죠. 그렇죠?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25무라는 답이 얻어졌습니다. 병렬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봤냐면, RT는 RN분의 R1이라는 식을 다뤄봤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단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수분의 한 개의 값이라. R자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 병렬이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10개분의 이오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렬로 이오무의 저항을 10개를 병렬로 한 거예요. 그러면 10개분의 이오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개분의 이오무가 여기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병렬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다시 이오무의 저항을 10개 직렬로 했을 때 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하고 어떻게 되느냐를 문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거예요. 밑에 식을 풀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10개분의 이오무하고 직렬로 한 거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걸 풀어본 거예요. 10개분의 이오무에 20 그래서 100이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요 문제 그냥 뭐 안 낸다고 딱 정하지 말까요? 그냥 이 범위에서만 하고, 이건 쉬워도 또 빵점 맞는 사람 없도록 그냥 한번 내볼까. 이거는 시험 문제 기능사에는 나온 걸 한번 봤는데 산업기사에는 안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싶어요. 이건 안 낼게요. 출제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0.15무의 저항이 있어요. 이게 저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0.15무래요. 0.15무. 이게 0.15무가 있는데 10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곱해야 되죠. 이게 쭉 더하면 되죠. 이거 그냥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러면 0.15무에 10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 곱하기 0.1. 이게 지금 지저분해 보일까봐 제가 칠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만 여기 위에가 그렇게 얻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걸 한 조로 한 거를 다시 5조로 병렬을 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조금 헷갈려 보이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건 산업기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못 알아듣지는 않는데 이거를 합성 내부점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직렬로 한 게 0.1 곱하기 10을 하고 병렬로 5조를 하니까 5조분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 5조를 가지고 바로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0.15 10개 분 이게 10개를 병렬이니까 10개 분의 0.1을 하라는 얘기죠. 먼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10개 분의 0.1을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병렬 값이 얻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값을 구해 가지고 직렬로 한 걸 나눠 가지고 요 값을 얻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5로 나누면 답이 안 맞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겠죠. 자, 요 문제는 제가 출제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남은 답을 왜 안 주냐면 이건 뭐 그냥 답만 또 적는 사람 나올까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풀어서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왔는가를 완전히 풀어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병렬이죠. 이제 이 위에 1번, 2번 문제가요. 이걸 보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A, B 양단에서 저항을 재는 거를 병렬이니까 이걸 다 1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1로. 그러면 4개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저항을 전부 1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빨리 계산하면은 이걸 1이니까 4개분의 1이 되는 것이죠. 1. 4개분의 1옴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똑같은 값으로 계산해서 병렬이니까 개수분의 하나 값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r이라는 값이 얻어진다 이 말이고 직렬은 다 더하는 거니까 바로 4r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더한 거분의 곱하기 1로 계산하면 돼요. 0.5가 되겠죠? 그럼 요건 2오무니까 2오무. 그러니까 2오무에 0.5니까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5r 요 값이 얻어진 거고요. 자, 4번은 여기 더한 1로 계산해 보면 된다니까요. 이거 1. 얼른 계산해 보면 돼, 이거. 그러면 0.5 여기 1오무 병렬이면 0.5잖아요. 0.5 더하면 1오무잖아요. 1. R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연결 방법은 바로 가번 4분의 1오무 값이 제일 작게 됩니다. 이게 제일 작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기능사 문제는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이 식을 다 적어라. 이건 뭐 문제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만 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는 전류의 법칙은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들어오는 방향에 요게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 들어오는 거 요걸 구해라는 말이고요. 화살표가 보면 들어오는 방향은 요거 하나고요. 나오는 것만 3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온 걸 다 3개 더하면 되니까 이거 5 더하기 3 더하기 1이 답이라는 얘기죠. 왜 이건 들어오는 거 하나니까 이걸 구하래요. 나오는 게 3개잖아요. 나오는 화살표 나오는 방향이잖아. 자, 이건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너무 쉬워서. 자, 그럼 이제 풀이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풀이하는 것도 너무 시시하니까 그냥 이 방법만 설명해서 들어오는 전리합은 나오는 전리합과 같다는 말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 같은 혈류의 전류 I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이 I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런 공식이 있죠. 그럼 이 전압은 3V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3V. 그럼 요거는 이미 정해졌어요. 3V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저항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저항이 얼마냐?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브릿지하면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제가 여러 번 봤지만은 이런 브릿지회로를 내면서 평형회로다, 불평형회로다는 말을 여기 주어진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보면 돼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2 곱하기 2 하면 얼마일까요? 2는 4죠? 4 곱하기 1 하면 4죠? 그러면 바로 뭘 말하냐면 대각선으로 곱한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은 평형된 거다. 그럼 이거는 없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진 걸로, 합산되어도 마찬가지고 또 의미긴다. 자, 이걸 없는 걸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은 직렬, 그럼 6오무네요. 이렇게 더하면은 3오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브릿지 회로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값만 먼저 구하면 돼요. 위에 하면 6오무가 되고요. 밑에는 3오무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더한 거분에 곱한 거, 병렬값을 계산하면 여기 더한 거분에 곱한 거 하면 얼마가 나온다? 3오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저항이 몇 오무가? 이게 몇 오무다? 이게 물음표하고 비슷하죠? 3오무예요. 그러면 3오무분의 3오무가 아니겠습니까? 3오무분의 3. 그럼 얼마의 답은? 1이네, 1.0 이거. 답은 3오무분의 이게 초등학생 수준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 이게 3오무 분의 3오무 분이니까 전류는 요거 약분하면 1이죠. 1. 정답은 1.0.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 보고 대강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시험 문제 출제에도 이게 나오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리고 2021년부터 그 자격증 시험이 제도가 다 이제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기사, 산업기사가 그 작업형이 아예 없어요. 지금 다 없어지고 실기도 그 필답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능사는 아니에요. 기능사는 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그 공개 문제를 6개 정도를 해준 데에서 바로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쉬워진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어렵게 문제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물이 자꾸 먹고 싶네요. 그 어렵게 식을 좀 전부 어렵게 바꾸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한 듯 그렇게 회로를 바꾼 다음에 회로 스케치가 어려워졌어요. 많이.
산업계산은 회로 스케치는 아마 회로 스케치는 이론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옛날 기능장 필탑고사식으로 다 필탑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험이. 그래서 이론을 이제 여러분 산업기사를 딸 거 아니에요. 전기나 전자에 산업기사를 따야 되니까 그 작업형 그 맞는 기판에 조립하는 건 아예 없어요. 산업기사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아예 없어졌습니다. 전기, 전자, 전기는 원래 없었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딴 말이 나왔어요. 자, 이제 출제한다 안 한다 하면 이 문제 7번을 제가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기말 시험에. 또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렇게만 적으면은 답을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합격을 안 시켜줄 거예요. 이걸 문제 만점을 안 주고요. 이 과정을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으로 제가 잠깐은 보여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도 시험 문제는 기능사 문제에도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전압을 잰 게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렇게 전압을 잽니다. 몇 볼트냐 이런 문제예요. 이 낮 시간은 녹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새벽 시간에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자꾸 기침을 해서 미안해요.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AB에서 전압을 재면 얼마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격증 시험에는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 전압계를 잴 때 내부 저항,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요. 이 가로를 쳐서 그 AB 양단에 측정하는 전압계가 내부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 원래 답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면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로 본다? 0옴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앞에 강의 때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 내부 저항이 무한대인 전압계는 정전형 전압계라는 게 있어요. 콘덴서 같이 끊어진 상태 흘러야만이 여기에서 이 전압계가 저항이 있어서 흘러야 이 전압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면 무한대라면 흐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저항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그럼 이거 했잖아요. 자, 즉 여기 양단 전압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유고무 양단 전압만 계산할 줄 알면은 답이 되는 거라고. 여기 몇 볼트냐? 왜? 여기 저항이 0이니까 여기에서 유고무에서 잰 전압이 곧 여기서 잰 전압과 동일하다. 왜? 저항이 0오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한 거 분의 여기서 전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압. 그러면 6V, 미안합니다. 유고무가 분모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분모로. 왜? 전류는 반대편을 넣어야 됩니다. 이 밑에 문제가 이제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한 이 7번 문제가요. 종합 세트예요. 지금까지 한 걸 다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겠습니다. 요만 여기에요.
여기 보면 자, 3 더하기 6분의 6볼트 3 더하기 6오무분의 6오무 양단 전압이니까 6을 갖다 집어넣은 거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곱하기 12V 하면은 바로 몇 볼트입니까? 요 6오무 양단 전압이 8V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7오무가 있다 하더라도 없는 걸로 봐야 되니까 이 양단이 그대로 8V가 그대로 나온다. 정답은 8V다. 왜 8V입니까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앞에 영상들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돼요. 찾기가 힘들 거예요. 영상이 막 1시간짜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해를 해요. 저항이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전압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저항을 단락 상태로 본다. 단선이 아니고 단선은 끊어지고 단락은 매듭 붙은 거로 본다. 그래서 그대로 8V다. 이 정답은 8V예요. 자, 이 문제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럼 시험 문제로 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좀 맡기면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게요. 여기서 뭐냐면 이 저항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는 문제가 R1과 R2의 비율이 이 R1과 R2의 비율이 1대1이에요. R1이 1이고요. R2가 2에 저항값이 아니고 비율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번 갔다 오면 돼요. 이게 1대2의 비율이에요. 이 저항을 1오무 2오무란 말이 아니고요. 요때 비율이 1대2일 때 뭐를 구하는 게 답이냐면 요 R2가 아니구나. 요 R1 값을 구해내라는 말이에요. 요 R1 값이 얼마냐? 요걸 구해내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전압을 안 해도 되지만 이건 이제 지금까지 총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요 4오무 양단 2A가 흐른다고 정해줬어요. 2A.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A가 나누어져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를까? 1쪽으로 많이 흐르고 2대1이에요. 1오무가 아니고 여보다 여기 전류가 많이 흘러요. R1이. 자, 그렇게 해서 24V가 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요 4오무 양단은 몇 볼트겠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말이 잘못됐나?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딴 공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그러면 4오무에 2A가 흐른다고 하면은 전류가 2A래요. 2A 곱하기 저항이 4오무래요. 그러면 몇 볼트가 될까요? 8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위에 값이 또 공교롭게 똑같네요. 여기가 8V라는 말이죠. 여기 8V. 그러면 24에서 8을 뺀 나머지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볼트면 4V가 되겠네. 몇 볼트가 됩니까? 24가 돼야 되니까 요거 24에서 저걸 뺀 거죠. 그러면 14V가 되나요? 바보같이 또 갑자기 막 계산기를 두드려 버렸다면 24에서 8V를 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몇 볼트가 됩니까? 6V가 되는 거죠. 6V.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거지.
이게 눈이 어른어른 해가지고 16V가 되는 거죠. 여기 16V. 아, 이거 참 이렇게 눈이 어리버리하고 이게 잘 못 보는 게 이게 들통이 안 나려고 하는데 눈 나쁜 게 자꾸 들통이 나죠. 이 하다 보면 선생님이 더 획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이게 대강 봐가지고 그냥 막 바로바로 봐주다 보니까. 자, 그럼 이게 요 양단이 8V가 나오고 여기가 16V. 이거를 이 답을 구할 때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쭉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책을 펴놓고 보면 쉬운데 이게 또 꺼지네요, 화면이. 저는 이게 이 화면이 좀 약간 좀 깜빡깜빡한 또 증상이 생기네요. 여러분은 보일라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24에서 8 뺀 거를 뭐 이렇게 24에서 8을 바로 못 빼는 게 이 자꾸 꺼져요, 화면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잘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오면 제가 풀어놨어요. 이거 이런 보시라고. 자, 이렇게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풀면서 해주면 좋은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를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제가 풀어가지고 얼른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 AB 양단 사이의 전압이 24V가 공급이 되었는데 총 전류가 2A 전류를 흘렸어요. 여기 2A를 흘렸습니다. R1과 R2의 비율을 1대2라고 했을 때 요 R1의 값이 얼마냐? 요 문제거든요. 그 책에 있는 문제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병렬 저항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저항값을 구해 본 겁니다. 또 요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죠.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또 이 화면 눈이 또 어른어른해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에 4오무, 이 4오무를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 1식이 얻어진 겁니다. 1식. 자, 그럼 1식이 얻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1식이 얻어진 값에서 여기 어떻게 해서 된 건가를 요걸 한번 문제를 보십시오. 이게 즉 이 말이 12가 아까 자, 여기 문제 말고 이거 뭐 너무 쉬운 거라서 이것도 그냥 다 시험 문제를 낸다고 딱 해놓고는 여러분이 그 평가를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출도 다 했고 영상도 다 봤습니다. 거의 다. 한 4명 정도만 제가 A뿔 안 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제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기말 시험 때 A, B, C를 구하겠어요? A뿔, A, B, B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식으로 다 1식, 2식으로 이렇게 식을 풀어서 최종 이렇게 2식에 1식 대입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R1, R2에서 R2 값을 구한 게 10이고요. R1은 이 R2라는 식을 여러분 앞에서 구해놓고 R2가 12오무니까 아까 더하기 빼기도 잘 못했죠. 눈이 어른거려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12에 2를 곱하면 12에 1을 곱하면 24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최종 답이 24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까지 다 안 적어도 되는데 그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정답이 24가 나왔는가를 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즉, 이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앞에서 공부했던 2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1장 기초부터 했던 저항, 전류, 전압에 대한 문제가 다 통달되게 돼요. 이 7번 문제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한 것도 있고 야간반들은 비대면 수업한 거고 주간반들은 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일부가. 그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식을 다 나열해서 R1 값을 구할 때 그냥 안 구해져요. 바로. 이게 앞에서 한 것 같이 그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 키리오프 법칙.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도 출제. 이것도 출제. 그러면 그 문제를 식으로 다 적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은 다 잘해줬어요. 일부가 좀 부족한 분도 있었지만 그렇다 다 비교적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로 왜? 그거는 친구들 걸 복사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푸른 건가를 보기 위해서 앞에 문제로 돌아가지 않고요. 한번 얼른 가볼까요? 여기는 없네요. 1장으로 가. 1장 문제에서 실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 문제,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 주셔야만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으로 내지 않고 주관식으로 소술형으로 내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R1 값이 나왔는가를 이거 여러분 캡처해 가지고 메모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내가 일부러 설명을 완전히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 나름대로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똑같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양쪽 2분의 1 곱하는 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 양쪽 2분의 1을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서 약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R2 구하는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가 또 모를까봐. 그런데 책에는 간단하죠. 4 플러스 R1 플러스 R2, R1 곱하 R2 12 이렇게 하면은 이식이다. 정답은 24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러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나중에 교수평가를 할 때 보면 아무데나 막 마킹하고 그냥 그 답을 보는 사람이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느냐? 전혀 아니다에 마킹한 사람이 있네. 3.3%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번은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전혀 아니다에 다 마킹해놓고 답을 본 사람이 있어. 한 3.3%가. 여러분 답을 보려면 교수평가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수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야 한 학기 동안 고생했는데 수고하셨다 소리 못할 망정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놨으니까 요거를 약식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논문식으로 잘 작성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요 앞에 문제 중에서 키리오프 법칙으로 한 거를 방정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2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공부한 대로 식을 쭉 잘 적은 사람을 가지고
10점 줄 거예요. 이거 10점 줄 겁니다. 이거 이 한 문제 10점. 그 앞에 문제, 그 다음에 그 키르호프 법칙으로 한 거, 그 저항 계산한 거 있었죠. 그거 10점, 10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잘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을 만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2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나오죠. 바로 나왔죠. 예,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3장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의 오실로스코프를 다음 주부터 그 대면 수업으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은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 때문에 영상을 좀 만들긴 해야 되는데 스코프를 실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러죠. 제가 원래 뭐 마스크 쓰고 설명을 한다면 좀 웃기잖아요. 방에서 혼자.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꼭 끼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그 17일 반이 되나? 17일 반은 대면 수업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일반인들도 이걸 볼 수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이거 여기서 시험이 한 문제 정도 응용돼서 비슷한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자격증 시험에, 산업기사 시험에도.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우리가 제가 앞에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이제 책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 위주로 이번 영상이 제작된 거에 대해서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